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다나나, 나이 30살.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 연하남도 같은 회사 동료이다. 남편은 5살 연하인 25, 아직 아이는 없었다. 결혼 전 남편과 나는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결혼 후에 남편이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 회사 측의 배려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일을 하는 곳이고 부부가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콩달콩하면 다른 동료들 눈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한 걸 거다. 그래서 처음엔 아무 불만이 없었다. 부서가 달라졌어도 남편과 사내에서 얼굴 정도는 볼 수 있고 남편에 대한 평판도 같은 회사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거다. 어차피 퇴근하면 계속 같이 있을 텐데 뭐. 부서가 갈라졌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불륜인 것 같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부서 이동한 지 겨우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실은 여자 상사가 자꾸 따로 보자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다. 결혼했다고 말 안 했어? 말했지, 유부남이라고. 근데 42살 노처녀라는데 너무 적극적이야. 내 말이 먹히질 않아. 새 여자 상사는 남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근속 20년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인 반면 우리 남편은 이제 겨우 입사 3년차. 상대가 대선배이다 보니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게 눈에 선했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나는 전문대 졸업 후 입사했기 때문에 근속 10년 차였다. 남편보다 연상이고 어엿한 30대였다. 행여 문제가 커지더라도 내 직속 상사는 아니니까 좀 더 낫겠지.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보기로 했다. 점심시간 남편 부서에 갔는데 그 여자 상사가 남편한테 꼬리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여자 상사는 젊었을 때는 꽤 미인이었을 것 같은 외모였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얼굴이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있다 보니 42살다운 나이가 얼굴에 나왔다. 하지만 자기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래봬도 우리 부서에서 아이돌급 존재감이거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밤은 연하남 씨가 독점하게 해줄 의향이 있어. 전 아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야. 유부남까지 내 매력에 빠지게 만들잖아? 이 죽일 놈의 미모.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는걸. 메타인지가 정말 시급해. 충격을 받은 나는 이 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나는 남편 부서로 성큼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남 아내 나하나입니다. 내가 자기소개를 하자 여자 상사가 코웃음을 쳤다. 누구세요? 회사에 뭐하러 왔어요? 난데없이 들어와서 아내라니 뭐래? 차원이면 어느 부서 소속인지 말하는 게 먼저 아닌가? 너야말로 회사에 뭐하러 왔냐고 되묻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 예전 부서 소속인. 됐고, 내가 궁금하다고 했었나? 나 지금 연하남 씨하고 중요한 얘기 중이었거든? 그만 나가줄래?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신입 교육에 관한 거거든요? 우리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공적 사적으로 알려줄 게 많아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천천히 얘기 좀 할까 하고. 교육은 업무 시간에 하시죠?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업무 내용은 회사에서 가르쳐줄 수 있지. 그런데 부서 내에서 인간관계라던가 회사에서 얘기하기 힘든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술이라도 한잔하자고 얘기하는 중이었다고. 입으로 나이를 먹었는지 42살의 말발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고민하느라 틈이 생기자 자신감이 차오른 여자 상사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나도 연하남 씨한테 상의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은 아직 입사 3년 차예요. 베테랑 선배님이라고 해도 교육 내용은 간단한 수준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지. 연하남 씨가 나보다 더 선배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여자 상사는 연신 남편한테 추파를 던지면서 말을 했다. 나도 더 늦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하고. 이런 건 결혼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 남편은 선배님하고 술 마시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내가 양보할게. 의외로 금세 포기를 해서 놀라고 있는데 여자 상사가 그런 나를 물먹이려는 듯 이렇게 말했대.
나는 같은 부서고 나하나 씨 남편 교육 담당이니까 오늘만 날인가? 얼마든지 기회는 또 있겠지. 여자 상사는 여유 있게 말했다. 진짜 개진상한테 걸렸네. 저런 물귀신 같은 여자가 진짜 있을 줄이야. 솔직히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가 독신의 연배인 여자 사원이었다. 결혼할 때도 독신 선배 여사원들한테 말할 때는 꽤나 조심스러웠다. 내가 너무 행복 뿜뿜인 걸 드러내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면도 있었다. 더구나 여자 사원이 남자 사원한테 성추행한 건 전례가 거의 없어서 회사에서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고, 또 갓 부서 이동이 됐는데 오자마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의 심정도 이해가 갔다. 저렇게 말빨이 센 타입이면 섣불리 회사에 알렸다가는 저 여자는 빠져나가고 내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상하관계가 명백한데 남편이 반기를 들면 남편의 입지만 좁아질 수도 있다. 역시 내가 눈을 부릅뜨고 내 남편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어. 퇴근하자마자 남편 부서로 갔다. 혹시 몰라서 같이 퇴근하려고 말이다. 낮에 이미 얘기를 끝냈으니까 설마 오늘 저녁은 남편을 잡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연하남 씨, 연상녀가 자기 타임 맞지? 와이프 30이라며. 그럼 아줌마지 뭐. 여자 상사는 자기 나이가 42살이란 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남의 나이만 물고 늘어졌다. 그럼 난 어때? 취향 저격 아님? 저는 연상이라서 하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게 된 여자가 우연히 저보다 연상이었을 뿐입니다. 구차하게 변명은 됐고, 나도 연하가 타입이야. 서로 취향도 똑같고 윈윈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야? 내가 얘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제 남편한테 꼬리 그만 치시죠. 표현 참 저렴하네. 꼬리를 치다니. 난 좋아하는 타입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작정했나. 뻔뻔 그 잡치였다. 꼬리를 친다는 둥 저속한 표현으로 내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꼬리 쳤나 보네. 연하남 씨한테. 나하나 씨처럼 남자만 보면 이성을 상실하는 여자가 있어서 아직도 여자들한테 이 사회가 유리천장인 거라고. 여자 상사는 열심히 말발을 세웠지만 나와 남편이 한편이 돼서 맞섰고, 그날은 무사히 같이 귀가하는데 성공했다. 나도 남편도 더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했다. 여자 상사가 아무리 남편을 꼬셔도 족족 다 거절하고 빠져나왔다. 그러자 여자 상사도 노골적으로 남편을 꼬시는 발언을 자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상사한테서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업무상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해서 아이디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실수였나 봐. 나는 남편을 위로했다. 당신 잘못은 아니지. 업무상으로 연락한다고 해놓고 개인적인 일로만 잔뜩 메시지를 보내는 그 여자가 잘못된 거지. 남편과 나는 일과 관련된 게 아니면 철저히 안일십하기로 했고,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업무 관련 외에는 무시가 최고의 약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직장인의 꿀맛, 연휴 시작. 나와 남편은 친정시댁에 얼굴 도장을 찍고 깨알 온천 여행까지 힐링 시간을 챙겼다. 멋진 풍경에서 인증사진도 남기고 맛있는 음식 서로 먹여주면서 신혼기분을 만끽했다. 즐거웠던 순간을 SNS에도 올렸다. 연휴 끝, 출근. 나란히 출근한 우리 부부에게 다가와 불을 뿜는 여자 상사. 어떻게 날 이렇게 외롭게 할 수가 있어? 이러기 있어 정말? 어이 상실. 내가 연휴 통으로 비워놓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이 안 돼? 그 와중에 SNS는 업데이트했더라? 여자 상사가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는 개인적인 일이란 걸 안 순간 안익십이 우리의 룰이었다. 보아하니 연휴 기간에 남편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한 모양이었다. 연휴 중에 연락하신 이유가 우리 남편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서였다고 자백하신 거네요? 이 사람 유부남이에요. 제 남편.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벌써 선 많이 넘으신 것 같은데. 그쪽도 선 지켜. 마지막 판단은 연하남 씨가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합법이야. 재혼도. 여자 상사는 이번에도 내가 이겼지 하는 표정이었다.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매력이 있는지, 사회적 지위는 누가 더 네, 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남편이 확 대답했다. 대답 들으셨죠? 내가 여유만만하게 나오자 여자 상사는 훅 열이 받아서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회사가 소란스러워졌다.
연휴 기간 동안 쌓였던 여자 상사의 스트레스가 대폭발한 순간이었다. 무리를 일으킨 후 여자 상사는 퇴직했다. 나와 남편이 갑질과 성추행으로 신고한 결과였다. 증언자들도 다수 있었고 회사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해고 처분은 간신히 면했지만 여자 상사 스스로 회사에 나오기가 껄끄러웠는지 사표를 썼다. 프라이드였던 사회적 지위도 잃었고 42살의 독신, 파트 근무가 그녀의 현실 이력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